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에이, 말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고 고개가 갸웃해지시죠?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이웃에게 전하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어색해진 적, 가볍게 흘린 불만이 순식간에 퍼져버린 적, 혹시 한 번쯤 겪어본 적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쓸데없는 화를 부르지 않기 위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제 경험을 곁들여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돈 이야기.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예전에 아는 조명 스태프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퇴직금을 받으신 뒤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회식 자리에서 그만 입이 가벼워지고 말았대요. 노후는 이제 걱정 없어요. 그러면서 금액까지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 따르던 후배들이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하며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반대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수십 년을 함께한 동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대요.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시기받고 적다고 알려지면 무시당해요. 어느 쪽이든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돈 이야기가 나와도 절대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아요. 저축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냥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하고 얼버무려요. 그래도 계속 캐묻는다 싶으면 요즘 물가 올라서 참 힘들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꿔버려요. 돈이 있든 없든 그건 남의 인생이지 다른 사람 알 바가 아니거든요. 한번 알려지는 순간 관계는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돈 이야기는 절대 남에게 털어놓지 마세요. 조용히 혼자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해요. 두 번째, 감정에 휩쓸린 분노의 말. 이건 정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젊은 매니저와 사소한 오해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배님은 너무 다루기 힘들어요. 주변에서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혀서 그날 밤은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친구가 차분해진 얼굴로 찾아와서 사과하더군요.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해버렸어요 하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요. 분노에 휩쓸려서 상대를 가장 아프게 할 말만 골라 내뱉은 거였다는 걸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화가 나 있으면 평소엔 절대 하지 않을 말까지 쉽게 입 밖에 내버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분노의 말을 퍼부을 때도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상대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반대로 내가 화가 났을 때는요. 그 순간에는 입을 닫으세요. 깊게 숨을 한 번 쉬고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면서 시간을 벌어요. 하룻밤만 지나도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었지 하고 놀랄 만큼 차분해지거든요. 분노의 말은 던지지 마세요. 단 한 번의 분노가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좋은 관계만큼은 말로 조심스럽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정답을 강요하는 말과 비교하는 말. 이것도 정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전에 저에겐 무슨 이야기든 편하게 나누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검사를 받았는데 조금 큰 병이 발견됐다며 불안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죠. 그런데 저는요,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좀 더 일찍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는 게 느껴졌어요. 화를 낸 건 아니었어요. 다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제가 넘어버린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그 말을 해서 뭐가 달라지죠? 그 친구는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었어요.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옳은 판단이 아니에요. 그저 알아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비교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아들이 아직 취직을 못해서 걱정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 애는 벌써 회사 다닌 지 3년 됐어 라고 말하면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요? 아기가 없어도 그 말은 깊은 상처가 돼요. 비교당한 사람은 초라해지고 비교한 사람은 신뢰를 잃어요. 비교는 관계를 망치는 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요, 뭔가 조언하고 싶어질 때도 꾹 참고 이렇게 말해요. 정말 힘들었겠다. 그리고 그냥 들어줘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먼저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하고 물어와요. 그때서야 나라면 이렇게 해볼까 싶어 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러면요, 상대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요. 네 번째, 열정을 쏟고 싶은 일은 조용히 준비할 것. 이것도 예전 이야기예요. 어느 스태프 한 분이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는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뭐였을까요? 지금 시작해서 괜찮겠어? 실패할 게 뻔해. 이제 와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반대의 말이 쏟아졌죠. 그분은 결국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어요. 정말 아깝지 않나요? 남의 꿈을 쉽게 부정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특히 스스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본 적 없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도전을 더 쉽게 깎아내려요. 자기가 도전하지 않았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꿈을 남에게 말하면 생기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요. 꿈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마치 한 발 내디딘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게를 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순간 마음 한켠에서는 나 벌써 시작했어라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말로만 성취감을 느끼다 보면 정작 중요한 행동은 미뤄지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준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모든 게 갖춰진 뒤에 사실 이런 걸 시작했어요 하고 결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단하다 하고 인정해 줍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성공과 행복한 일도 조용히 어느 의상 담당분 이야기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만 주변에 이야기하고 말았대요. 물론 축하해요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 뒤로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저 집은 여유 있잖아. 그런 말과 함께 점점 점심 약속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대요.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요즘은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잖아요. 다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랑할 의도가 없어도 왜 저 사람만 하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간단히 말하면 질투죠. 사람의 성공만큼 질투를 부르는 건 없어요.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딱 한 사람에게만 털어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위험해요. 그 사람에게도 또 다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만 하는 얘기야 하면서 다시 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소문은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혼자 조용히 간직하세요. 주변에는 덕분에 그럭저럭 잘 지내요. 이 정도로만 말해두세요. 행복한 일이 생기면 그 기쁨을 자기 마음속에서만 천천히 음미하면 돼요.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로 맛있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고요. 여섯 번째, 소문에 휘말리지 말 것. 저도 예전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대기실에서 가볍게 오가는 소문에 맞장구를 한번 쳤을 뿐인데 어느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제가 말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제가 헛소문의 진원지처럼 취급받게 됐고 자칫하면 오랫동안 쌓아온 인간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갈 뻔했어요. 소문이라는 건요, 돌아다니는 사이에 살이 붙고 왜곡되기 마련이에요. 특히 나쁜 소문일수록 더 빠르게 퍼져요. 사람은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니까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소문 이야기가 시작되면 조용히 자리를 피하거나 잘 모르겠어요 하고 흘려들으세요. 자기 선에서 이야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입이 무겁다, 이런 신뢰가 생기고 결국 인간관계도 더 좋아져요. 소문에는 발을 들이지 말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일곱 번째, 불평과 푸념은 흘리지 말 것. 특히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푸념은 정말 위험해요. 직장 동료에게 그 상사 좀 문제 있지 않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본인 귀에 들어가는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프레네미 프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친구처럼 굴지만 뒤에서는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푸념을 털어놨다간 큰일 나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어디엔가 털어놓고 싶을 때는요, 그 공동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말하거나 종이에 써서 찢어버리는 것도 의외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여덟 번째, 취미는 굳이 말하지 말 것. 저는 예전에 주말마다 몰래 하이쿠를 쓰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오롯이 저만의 즐거움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아는 지인에게 말했더니 이런 말을 들었어요. 혹시 상이라도 노리는 거야? 악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한마디로 갑자기 제 하이쿠가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순수하게 즐기던 시간이 어느새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시간으로
바뀌어 버렸죠. 취미라는 건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을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소중한 취미는 마음 깊숙이 간직해두는 보물 같은 거예요. 꺼내서 보여줄수록 조금씩 빛이 바래거든요. 그러니 조용히 나만 알고 즐기면 충분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예요.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배려라는 것.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요양시설에 계신 한대 선배 여배우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을 떠나보낸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참 평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오랜 세월 부부로 잘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나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 가지를 배웠거든. 비난하지 않는 것, 화가 났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것. 그분은 살짝 숨을 고르며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 세 가지가 부부의 사랑을 지켜줬고 남편이 떠난 뒤에는 나를 후회로부터 지켜줬어. 정말 멋진 말이죠. 우리는 자꾸 거창한 인생 철학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평온하게 사는 비결이란 그저 말을 조금 아끼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조금만 더 입을 닫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분명히 더 평온한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모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각자 잘 살아가 봐요.